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마지막 동영상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올렸습니다. 그죠? 며칠 지났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번 주에 제가 느끼는 부분들, 뭐 큰 변화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올린 동영상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순방향 원리의 궁극적인 끝, 종결점, 종결 지점이 어딘가 하고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다고 했는데, 머리 쪽이 맞는 것 같다. 머리가 맞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긴 알아요. 머리에 피가 자꾸 빠지고 있고, 치매나 여러 가지 증상들, 그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근데 계속 빠질 때는 몰라요. 계속 빠질 때는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치매가 와도 원인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순방향 원리를 해서 머리에 피가 올라와 보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죠? 이거 머리에 피가 올라오는구나. 지금까지 계속 빠지기만 했던, 머리에서 밑으로 빠지기만 했던 그 피가 다리를 맞추고 옆구리를 맞추고 기립근을 맞추고 윗배를 끌어올리고 하니까 자꾸 머리에 피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느끼게 되면 그 반대말은 그럼 그동안 내가 머리에서 피가 빠졌었구나. 이거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하여튼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렸던 그 결론은, 맞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 한 주는 여러 가지, 제가 좀 바쁜 일도 있었고, 명절 구정을 지나면서, 또 바쁜 일도 있었고 해서, 사실 이제 연구에 긴 시간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한두 가지 느낀 점이 있다라면 이런 게 있어요.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누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왼손을 이렇게, 이 손이 왼손이라고 하세요. 왼손을 상의 이렇게 재킷이나 이런 걸 입고, 조끼나 이런 걸 입고 이렇게 지그시 밑으로 누르면서 오른쪽 어깨를 들고 있으면 이게 되게 좋은 것 맞아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다리 조작이 필요하다면 다리 조작을 하시면서 한번 바깥에 나가서 골목길이나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한 5분 정도만 걸어보세요. 이렇게 걷는 것과 그냥 팔을 왼손에 주머니에 안 넣고 그냥 걷는 게 느낌이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 왜 주머니를 넣고 오른쪽 어깨를 들어야만 몸이 바로 쓰는 듯한, 또 균형감이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지 이걸 본인이 느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활관에, 저도 이제 가족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끔씩 컨디션이 좋으면 주머니에 쏟는 거 잊어버려요. 주머니에 쏟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이렇게 넣고, 그 생각나는 게 뭔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왼쪽이 다시 올라가는 듯한 그런 이상한, 몸이 약간 뒤틀린다는 느낌이 인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느껴지니까 또 이렇게 넣습니다. 그죠? 근데 대다수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못 느낄 거예요. 이게 몸이 뒤틀리는 느낌을 잘 못 느끼니까 그냥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TV를 보는데도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나면 다시 하겠죠. 그죠? 한데 본인이 이제 그런 걸 제가 아까 걸어보면서 한번 느껴보라는 거, 그 느낌 차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그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일부러 주머니가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지그시 내려도 된다 했는데, 근데 손으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손아귀가 아파요. 왠가 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손등이 또 약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으면, 벌써 이게 주머니라고 보면, 이 손을 이렇게 턱 넣으면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미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밀면 팔꿈치에도 도움이 되고, 왜냐면 우리는 전화기를 위로 들기 때문에 팔꿈치가 약해질 공산이 있습니다. 왼손으로 아래쪽으로 누르면 팔꿈치에도 도움이 되고 새끼손가락에도 도움이 되고 또 손아귀 쪽으로 힘이 안 가고 손등 쪽으로 힘이 와서 좋은 일석삼조 사조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시다고 인지를 하셨으면 그냥 주머니 있는 옷을 구하세요. 조끼나 저처럼 이런 뭐 하여튼 간단한 바람막이나 재킷이나 이런 것들을 구해서 입으세요. 입고 이렇게 탄탄하게 하고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는 게 일단은 컨디션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게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 물론 약이에요. 약. 약중 정도 됩니다. 왼팔 운동의 중. 이렇게 지그시 눌렀다 뗐다 해도 되고 그냥 지그시 살짝 이렇게 누르고만 있어요. 너무 세게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왼팔 운동은 강중약이 있지만은 뭐 강중도 있고 중약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한 중약 정도에 속하겠죠. 그죠? 근데 이걸 느껴봤을 뿐만 아니라 제가 또 뭘 느꼈나 하면 저희 집에 보면 이렇게 소파가 있는데 그냥 소파가 아니에요. 쿠션 소파가 아니고 원래 이 집에 있었던 건데 저희가 이사가 오기 전에부터 이 돌침대 소파가 있어요. 돌침대 소파인데 거기 앉아서 이제 저녁도 먹고 TV도 보고 이렇게 하는 그 소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일반은 이제 스툴형 의자 이렇게 앉으면 옆에 이렇게 손을 디딜 수가 없잖아요. 여기 뭐 의자 폭이 엉덩이 정도 넓이밖에 안 되니까. 근데 스툴형 의자 옆에 이제 장의자, 그죠? 긴 의자. 그러면 옆에 손을 대면 엉덩이 옆에 주먹이나 이렇게 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자에 옆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닿으면. 그래, 한번 제가 그냥 우연히 약간 시간이 있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있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눌러보기도 했고, 세게 눌러보는 거는 지금까지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누르고 어깨 치고, 이렇게 누르고 어깨 치고, 이렇게 번갈아 가는데, 근데 세게 누르면 힘들어요. 제가 왜 강중약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가 하면 강을 쓰면 효과는 좋은데 힘들어서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 쪽으로 좀 많이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약은 또 기본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약한 거는 이건 이제 약하게 살짝 눌러보세요. 그냥 주먹으로 살짝 되는 듯이 안 되는 듯이 그냥 살짝 진짜 한 250g, 100g에서 250g 정도 압력으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250g짜리 무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냥 살짝 이렇게 데웠어요. 살짝 대고, 제가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들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오른팔은 어디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손을 일부러 이렇게, 어깨와 손을 일부러 이렇게 들고 있어 봤습니다. 근데요, 이게 순방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힘을 안 줬어요. 살짝 누르고 있고 어깨를 살짝 들고, 그러니까 왼손은 어떤 지표면, 그러니까 물론 침대 위지만 접지가 된 상태, 어디에 붙어 있는 상태예요. 왼손, 뭐 주먹이든 손바닥이든 주먹이든 이렇게 왼손은 아래쪽으로 힘이 가게끔 접지되어 있는 상태. 오른손은 접지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중에 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깨를 들면 오른손은 뜨게 되죠. 그죠? 어깨를 들어버리면 오른손은 뜨게 됩니다. 근데 뭐 오른손이 부닥칠 것 같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약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손을 들고만 있어도 이게 위로 향하는 힘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또 접지만 돼 있어도 접지된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순방향 원리가 작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약한 겁니다. 이래 하다가 탁 놔버리면 이제 다시 역방향으로서 뭐 순방향으로 좀 가다가 또 역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계속 약만 써가고, 약을 써도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이제 이 동작을, 자세를 멈춰버리면 다시 오른쪽으로 슬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강중약, 그러니까 강중은 전진하는 거예요. 순방향적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순방향을 더 밀어주는 거예요. 약은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강중이 전진을 했다라면 약은
자동차로 말하면 사이드 브레이크라. 사이드 브레이크. 강중은 악셀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하여튼 강중은 전진하는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 잡으면 멈추는 거죠. 현상 유지예요. 후진 리어기 R계를 넣어버리면 후진이 되죠. 그거는 아무 조치를 안 취하면 후진이 돼요. 근데 오르막길 가다가 아무 조치를 안 취하면 뒤로 내려와 버리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작은 힘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약을 쓴다라는 거는 쉼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휴식을 취한다. 휴식을 취할 때 어떻게 취할 거냐? 앉아 있을 때는 좋다 그러면 왼손은 바닥 어딘가에 접지, 자기 몸에 접지를 할 수도 있는데 몸보다는 아래쪽으로 힘을, 또 이게 왼다리가 뒷발인 사람이 있고 앞발인 사람이 있었어요. 뒷발인 사람은 왼쪽 허벅지에 대도 돼요. 근데 뒷발인 사람은. 근데 왼발이 앞발인 사람은 왼쪽 허벅지에 댈 수가 없어요. 주먹을. 그러니까 둘이 이제 공통 분모적으로 맞는 지점은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 의자가 있으면 조금 넓은 의자에 앉아서 옆에 엉덩이 바로 옆에 주먹을 이렇게, 주먹이나 손바닥을 지그시 대고, 주먹을 대는 게 손목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손목을 보호하는데. 그래서 주먹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대면 손목이 자꾸 아파서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주먹을 정권을 딱 쥐고 이렇게 대고 있으면 세게 누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컨디션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다리나 옆구리가 어느 정도 맞는 상황에서 이게 돼야 되겠죠. 너무 다리나 옆구리가 너무 안 맞아버리면 이것도 순방향 원리가 안 통할. 순방향 원리는요, 발바닥부터 다리, 옆구리, 길이끈, 윗배 길이끈, 이게 상체 맞아서 올라오는 게 이 전체가 순방향이지 상체만 순방향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순방향 원리는 처음에 1번은 보충이에요. 보충. 배에다가 올려놓는 거 있죠. 배와 가슴에 올리고 왼손에 더 차고 오른쪽 윗배에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들. 그 보충이 순방향 원리의 1번이에요. 첫 관문이에요. 2번부터 이제 다리에 앞발이냐 뒷발이냐, 뭐 오른발에 피가 많으냐 왼쪽 발에 피가 많으냐, 뭐 이런 거 찾아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자, 왼손에 주머니에 걸어 다닐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으세요. 그죠? 근데 이게 앉아 있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눌러버리면 다리 쪽이 눌러져요. 이게 왼다리가 앞인 사람은 이렇게 되면 다리가 눌러져 버리면 또 뭔가 계산이 이상해져 버려요. 허벅지, 앞쪽 허벅지가, 왼발이 앞발인 사람이 왼쪽 앞쪽 허벅지가 눌러져 버리면 또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는 옆에 바닥을 지그시 누르고 있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이 윗자락을 잡고 이렇게 옆자락, 옷깃을, 옷 옆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리에 이게 주먹이 안 닿게끔 해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잡고 있으면 또 계산이, 잡고 있으면 손하고 힘이 또 세져서 손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손가락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는 손 아구 쪽으로 혈관이 너무 발달되고 바깥쪽으로 손 등 쪽으로 피가 잘 안 통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손이 아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는 바닥을 이렇게, 그럼 뭐 스툴형 의자가 2개 있으면 옆에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두세요. 그리고 기댈 수 있게끔 이렇게 살짝 누르고 있고, 오른쪽 어깨 들고 있으면 또 팔도 이렇게 한 번씩 앞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서 들었다 내렸다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물병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고. 이거 약한 겁니다. 자,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앉아있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이렇게 있으면 세상 좋아요. 다리가 맞고 옆구리가 맞으면 스트레칭 바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정말 편해요. 저요, 이게 어지간히 건강 나쁘신 주변에 일반인들
오른손잡이라면, 예? 왼손잡이라면 반대로 해야 되겠지만,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이렇게 잡고 오른쪽 어깨 들고 이렇게 머리 흔들면서 바람만 불어줘도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질 거예요. 좋아진다고 분명히 느낄 거예요.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있으면 막 트림도 올라오고 막 그렇게 될 공산이 커요. 트림, 가스가 잘 안 나왔던 분들은 트림이 올라오면서 채기가 풀리기도 하고 소화가 되기도 하고 막,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다리가 너무 어긋나지 않았다든가 옆구리 문제가 너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게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뭐 100% 통하네 안 통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인 분들이라고 해도 그 사실 다 아프신 분들이거든요. 몸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있느냐?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인물은 있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중에 이렇게 팔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에? 그게 그 좌우 비대칭 완벽한 밸런스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균형은 살다 보면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오른손잡이라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깨지고 왼손잡이라면 왼쪽으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손잡이다. 근데 완벽하게 양손잡이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균형이 깨진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뭐 그런 결론에 도달하겠죠.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조금 깨졌을 때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균형이 많이 깨지면 내 몸에 이상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깨지신 분들.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깨지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병원에 잘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덜 깨지신 분들이고, 그래도 병원을 막 자기 발로 막 찾아다니시는 분은 이제 서서히 균형이 깨져가고 있는 분들이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좋고요. 이 앉아있을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른손에 물병 들고 이게 앞으로 나란히 해서 팔꿈치 접지 말고 이렇게 몇 번 하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것도 도움이 되고, 사실 이거 안 하고 오른쪽 어깨만 들고 있어도 그 물병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좀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전진. 현상 유지가 아니고 지금 약중을 쓴 거예요. 약중을. 자, 여러분, 약이 있고 왼팔 쪽으로 이제 순방향 쪽으로 약이 있고 약중이 있고 중이 있고 중강이 있고 강이 있고 아주 뭐 강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약은 현상 유지라는 거예요. 그냥 아까처럼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있는 거 그냥 손을 그냥 넣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래쪽으로 살짝 아주 약하게 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 세게 미는 거 아닙니다. 세게 미는 거는 물론 중 쪽으로 조금 이동했겠지만 그 무조건 좋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게 누르면 어깨도 아프고 몸이 굳어요. 운동할 때는 확실하게 운동하지 그냥 중을 하지. 자꾸 약중 자꾸 이것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전진도 별로 안 되고 몸은 자꾸 피곤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차라리 약을 현상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휴식이 되거든요. 휴식이. 자, 여러분은 머리를 잘 활용해야 돼요. 지혜롭게 움직여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지쳤는지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마음은 생각은 막 에너지가 넘치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그게 계속 이게 괴리감이 커져가면요. 유격이 커져가면 이제 몸살로 드러눕는다든가 컨디션이 막 확 곤두박질 친다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노동량 또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 소모량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한 40분 50분 하고 나면 10분 정도는 운동을 하든지 차라리 머리를 식혀주든지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부의 능률도 더 오르고 또 지속 가능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져요. 한꺼번에 에너지 다 쏟아버리면 지쳐갖고 에라 모르겠다 이런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 버립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앉아있을 때 보세요. 지금 이거 제가 응용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동영상 자꾸 들어보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동영상 또 이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한 주 동안 또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동영상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저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 어떻게 행해야 될 방향들을 고민을 하거든요. 하면서 동영상은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되는가 이렇게 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제목을 정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동일한 형태로 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이게 뭐 모래주머니를 차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제가 말하는 내용을 전혀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제 동영상을 바라보면 오해하셔서 잘못된 행동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제가 최근에 이제 제목을 뭐 걸을 때 다리 균형의 뭐 중요성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다리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상체 얘기도 하고 있고 처음엔 다리 얘기도 했는데 제목 달기가 어려워서 그냥 계속 제목을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바뀌겠죠? 자, 요거 한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누워서 하는 겁니다. 누워서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누워서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 뭐 과거에도 뭐 좀 가르쳐 드렸는데 자, 요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 시작해버리면 25분 훌쩍 넘어갈 것 같아서 잠깐 끊겠습니다.